자, 95번 이어서 볼게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 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 그러니까 좌변의 내용을 우변과 똑같이 만들어주거나 또는 우변을 좌변과 똑같이 만들어주면 우리가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우변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A 차집합, B 합집합 C가 됐는데 얘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차집합의 성질에 따라서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B 합집합 C 전체의 이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안쪽으로 분배해 줄 수 있겠고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 A 교집합의 뭐가 돼요? B의 여집합 그리고 C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뭘 해주면은 여기 등을 안 썼네. 어떻게 한번 더 해주면 A 교집합을 각각 분배를 해주면 어떻게 나오겠다. 가운데 교집합이죠. 합집합 아니라 여기 교집합이야겠지. 자, A 교집합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쓸 수 있고 A 차집합 B가 된다 쓸 수가 있겠고 거기에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은 어떻게 바꿔준다. 얘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의 성질에 따라서 A 차집합 C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야? 우변에 있던 내용이 좌변하고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었죠? 자, 이런 방법이 다음 식이 성립함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96번 바로 봐줄게요. 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의 됨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U는 우리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뭐뭐 써야 돼?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자, 이렇게 써줘야겠고. 자, 이때 A 합집합 B가 U가 돼야 된다는 건 A는 2, 3, 5, 7 있으니까 B는 반드시 어떤 원소를 A에 없는 1, 4, 6, 8, 9, 10 얘네들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B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1, 4, 6, 8, 9, 10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이다. 그러한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나머지 2, 3, 5, 7로 부분 집합을 만드는 개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4제곱이 될 테니까 16이 나오더라. 96번의 정답 16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97번 또 볼게요. 얘도 별표가 하나 있고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우리 얘 어떻게 바꿔준다 그랬어?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랬죠? 걔가 1, 4, 6, 7일 이 말은 우리 A 교집합 B는 뭐가 된다는 거야? 여집합에 여집합 한 번 더 시키면 되니까 1, 4, 6, 7을 제외한 나머지 2, 3, 5가 A 교집합 B의 원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 차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얘가 6이 됨이 성립할 때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 뜻은 우리 두 번째 식을 좀 고쳐줘서 두 번째 식의 좌변을 고쳐서 어떤 집합이 이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지를 좀 구해보는 게 좋겠죠? 좀 변형을 해줍시다. 먼저 A 차집합 B 차집합 성질에 따라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또 전체 여집합 돼 있으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여집합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B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에 교집합 뭐가 돼요? 얘네들 좀 정리해주면은 자, 여기다 써줄게요. B 교집합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B 교집합 뭘로 바뀌어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이런 후에 이 B 교집합을 분배해주니까 어떻게 되더라?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B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 공집합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남는 건 뭐다? 우리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남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두 번째 식에서 이 중괄호 정리한 내용이 뭐다? 여기다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 거네. 근데 얘네 둘을 비교하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자, 가운데 얘는 합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이야. 그리고 B, A 여집합, A 여집합.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내용이 겹치고 있네. 그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이렇게 해줍시다. 그러면은. 자, 얘는 우리 B 차집합 A로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A의 여집합, 합집합 B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 써서 바꿔준 건데 죄송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우리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었죠. 그냥 이렇게 써줄게. 그럼 여기에 교집합이 있으니까 자, 좌우의 향만 교환 법칙으로 위치만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B 차집합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가 되더라? B 차집합 A, 차집합 A 차집합 B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이 말은 B 차집합 A, 자, AB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B 차집합 A면 이 부분이죠? 이 영역에서 A 차집합 B, 지금 두 번째로 칠한 이 영역에서 영역을 빼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둘 사이에 공통 영역이 하나도 없죠? 없기 때문에 얘네는 결국 그냥 뭐로 나온다? B 차집합 A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뭐다? 집합 원소로 가지는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네. 그럼 이때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B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넘어가서 쓸게요. B라는 녀석은 우리 B 차집합 A에 뭐를 합집합해준 거? A 교집합 B를 합집합해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더 설명이 쉬워지는 게 B 차집합 A면 이 부분이죠. 그리고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이죠. 둘 합쳐주면 B 전체 영역이 나오더라. 따라서 우리 B 차집합 A 6을 원소로 가진다는 거 알고 있고 합집합 A 교집합 B는 뭐였어? 2, 3, 5 여기 우리 처음에 구해놨었죠? 2, 3, 5니까 합집합 해주면 뭐가 되겠다? 1, 2, 3, 5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집합 B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모든 원소의 합 구하시오 했으니까 왜 1, 2, 3, 5지? 우리 아까 B 차집합 A 6이라고 구해놨죠? 6인데 내가 잘못 봤구나. 죄송합니다. 6, 2, 3, 5니까 모든 원소의 합 구하면 6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5가 되죠? 계산하면 16 나오겠네요. 97번의 정답 16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98번 또 볼게요. 별 2개짜리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보네요. 자,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 M과 N에 대해서 M의 모든 원소의 합은 32다 라고 했으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A5 플러스 A6는 36이다. 36이 32죠. 32다 라고 쓸 수 있겠고요. 거기에 M 합집합 N의 모든 원소의 합이 62이고 M 플러스 M과 N의 교집합이 4, 7, 9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되더라. 이때 집합 M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했어요. 자, 집합 M은 지금 A1부터 A6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집합 N을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지금 원소나열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데 자, M에서 원소 하나 골라서 D씩 더해준 게 집합 N이라 그랬어. 그럼 얘는 원소가 뭐가 되겠어? A1 플러스 D, 그리고 A2 플러스 D, A3 플러스 D, 쭉 가서 어디까지? A6 플러스 D까지 집합 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M 합집합 N의 모든 원소의 합이 60이라고 했으니까 M 합집합 N은 어떻게 쓸 수 있겠다? 자, A1부터 A2에서 쭉 어디까지? A6까지 더한 게 M의 원소들의 합이고 플러스 A1 플러스 D 플러스 A2 플러스 D 해서 어디까지? A6 플러스 D까지 다 더해준 게 N 원소들의 합이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 중복되는 원소 N 교집합 N은 두 번씩 더해줬으니까 4, 7, 9만 한 번씩 빼주면은 뭐가 된다? 얘가 M 합집합 N의 모든 원소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가 6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우리 A1부터 A6까지 합 3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32 써주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A1, A2 다 있으니까 A1부터 A6까지 합 플러스 32 써주고 우리 D가 총 몇 번 들어가는 거야? A1부터 A6까지 D가 6번 더해지니까 6D 해주고 거기에 마이너스 4, 7, 9 해주면은 마이너스 20이죠. 20 얘가 62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 더하면 64에서 20 뺐으니까 44고 넘겨주면은 6
D 이퀄 뭐가 나와? 18 나오네. 따라서 우리 D는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고, D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이때 우리 D가 3이 되면 집합 N을 다시 얘기하면 뭐야? 얘는 A1 플러스 3, A2 플러스 3, A3 플러스 3 해서 A6 플러스 3까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M과 N의 교집합이 4, 7, 9라고 얘기했잖아. 따라서 M은 일단 4, 7, 9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N도 마찬가지로 공통원소니까 4, 7, 9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N 같은 경우는 A1 플러스 3, 즉 M의 원소에 3을 더해준 게 원소다라고 했으니까 4에서 3을 빼준, 그러니까 D를 한 번 더 빼준 거죠. D를 빼준 원소들도 7-3은 4고 9-3은 6이니까 얘네들도 M 집합 M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집합 M의 원소들은 뭐가 되는 거고 1도 가져야 되겠고 4도 가져야겠고 6, 7, 9를 원소로 가져야겠고, 근데 총 M의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지금 하나가 모자란 거죠. 이 하나만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모든 원소의 합이 32다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찾아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다 더해서 32에서 빼주면 되겠네. 자, 1, 4, 6, 7, 9 다 더해주면 1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9니까 얘 더하면 10이고 얘 더하면 8이고 얘 플러스 9니까 27이 되죠. 그래서 32에서 27을 떼면 5가 나오니까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5다라고 M의 원소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집합 M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순서대로 써줄까요? 순서대로 여기다 써주면 M은 뭐가 돼요? 1, 4, 5, 6, 7, 9가 되겠습니다. 아마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N의 원소를 우리가 N은 4, 7, 9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N은 M의 원소에서 하나 뽑아서 D 3씩 더해준 거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M의 원소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N의 원소에서 3씩 빼준 게 된다. 이 과정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M에서 3 더한 게 N의 원소니까 N에서 3을 다시 빼주면 M의 원소로 돌아가야겠죠.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일단 98번 정답 이렇게 나오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우리 99번 이어서 볼게요. 오, 별들의 행진이죠. 아주 그냥 100명의 학생에게 1, 2, 3번 3개의 수학 문제를 풀게 했다. 그 중에서 1번 문제 맞힌 학생이 48명, 2번 문제 맞힌 학생이 52명, 그리고 3번 문제 맞힌 학생이 45명. 자, 이렇게 될 때, 그리고 또 있네. 1, 2, 3번 세 문제를 모두 맞힌 사람이 13명, 그리고 세 문제 중 한 문제도 못 맞힌 학생이 8명이다 라고 했어요. 세 문제 중 두 문제만을 맞힌 학생 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했어요.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세 문제 중 한 문제도 못 맞힌 학생은 뭐예요? 자, 1번 문제를 맞힌 사람의 집합을 A, 2번 문제를 맞힌 사람의 집합을 B, 3번 문제를 맞힌 사람의 집합을 C라고 하면 우리 어떤 관계가 성립해? 한 문제도 못 맞췄다는 건 뭘 얘기해? N, A 합집합, N은 뺍시다. 그냥 N은 이따가 쓰고 A 합집합, B 합집합, C. 얘가 얘기를 하는 게 뭐야? A, B, C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을 맞춘 학생이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여집합을 시킨 게 한 문제도 못 맞힌 사람이 되겠네. 그럼 얘에다가 N을 해준 게 뭐예요? 8명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 그럼 반대로 우리 A 합집합, B 합집합, C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의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 전체 집합에서 이 얘네 8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8이니까 92가 나올 테고,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9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A 합집합, B 합집합, C 얘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어?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마이너스 N B A 교집합 C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N B 교집합 C 거기에 플러스 뭐 해준 거야?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얘를 해준 게 A 합집합 B 합집합 C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를 식 대신에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어떻게 됐어? 92 이퀄 뭐가 되는 거야? NA가 48이죠? 48 플러스 NB가 52 그리고 플러스 NC가 45.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NA 교집합 B 그리고 마이너스
B 교집합 C 그리고 마이너스 N C 교집합 A 얘네들은 모르는 거고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우리 13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13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N A 교집합 B 플러스 N B 교집합 C 플러스 N C 교집합 A 이퀄 뭐가 된다? 48 플러스 52 플러스 45 얘네 계산하면 몇이죠? 얘랑 얘랑 더하면 100이고 145에서 플러스 13 해주고 마이너스 92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58 마이너스 92니까 몇인가요? 6이고 66이 나오네. 자, 얘네들의 합이 66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얼핏 봐서는 A 교집합 B 하면 A, B 모두 맞힌 학생이니까 두 문제만을 맞힌 학생 같지만 지금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는 각각 뭐가 숨어있다? N,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숨어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두 문제만을, 세 문제 맞힌 학생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두 문제만을 맞힌 학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N, A 교집합 B에서 뭘 빼주고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빼줘야 되고 플러스 N, B 교집합 C에서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빼줘야 되고 플러스 N, C 교집합 A에서도 뭘?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얘네 셋을 더한 건 몇이었어? 아까 66이었고 마이너스 뭘 하면 돼?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공통이죠? 3 곱하기 몇? 13 빼주면 되겠네. 그죠? 66 마이너스 39니까 정답 몇이 나와요? 27이 나오죠? 몇 번? 우리 99번의 정답 27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00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FA를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자. 자, 이때 전체 집합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기억, FA의 여집합은 F 전체 집합 마이너스 FA다 라고 했어요. A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즉 A의 모든 여집합의 A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에서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빼준 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맞는 얘기죠. 이게 좀 수식으로 계산하기 껄끄러워서 따로 표현 안 해주는 건데 FU는 뭘 얘기하는 거야?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FA가 3, 4를 원소로 가지는 거야. 그럼 1부터 100까지 합에서 3 플러스 4를 빼주는 거니까 3과 4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합이 되죠? 따라서 FA의 여집합이 된다. 예,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FA는 F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성립하는 거야?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B의 모든 원소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자, A equal B가 되면은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나 B의 모든 원소의 합이나 같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 FA는 FB보다 작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전체 집합이 모두 자연수, 양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모든 원소의 합은 이제 양의 방향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FB가 FA보다 크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FA 합집합 B는 FA 플러스 FB다 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당연히 틀렸죠. 뭘 빼줘야겠어? FA 플러스 FB에서 공통된 건 한 번씩만 더해줄 테니까 빼줘야지. 뭘? FA 교집합 B를. 따라서 디귿은 우리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100번의 정답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 니은 맞죠?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01번 또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X, Y에 대해서 X 합집합 Y, 차집합 X 교집합 Y. 얘 뭘 의미한다고 했어? 대칭 차집합. 즉 뭐예요? 전체 그러니까 XY의 원소들 중에서 XY의 교집합, XY와 공통된 부분을 빼주는 녀석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의 가장 작은 원소가 X에 속할 때 X 화살표 Y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때 전체 집합의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이건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겠네. 자, 먼저 A랑 B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일단 A, B에서 공통된 원소 빼준다 그랬죠? 그럼 2 빼주면은 3, 4 그리고 1, 5가 남는데 가장 작은 원소가 어디에 있어? B에 속하고 있네. 따라서 우리가 화살표를 그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
B에서 X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줘야겠다 얘기할 수 있죠. 왜? 가장 작은 원소가 X에 속할 때 X 화살표 Y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B 화살표 A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럼 B하고 C를 비교하면 어때? 자, B하고 C 비교하면 공통원소 2, 5, 여기도 2, 5니까 B에는 1, C에는 4가 나오죠? 그럼 가장 작은 원소 뭐가 남아? 1이 남았네. 마찬가지로 B에 속하고 있으니까 B, C를 비교했을 때 넣게 된다. B 화살표 C가 돼야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기들을 보면 전부 다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C하고 A를 한 번 더 비교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C하고 A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자, A에 2, 4 있고 C에도 2, 4 있으니까 비교하면 A에 3 남고 C에 5가 남죠? 그럼 어떻게 돼? 가장 작은 원소는 A에 속하고 있으니까 A와 C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다? C 화살표 A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화살표를 전부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C 화살표 A 그리고 A 화살표 B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 101번의 정답은 뭐가 되겠다? 5번 되겠죠.